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것. 오늘 만나볼 책 완전한 행복은 행복이라는 것의 개념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치 있는 삶의 개념에 대해 재고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자기의 자존감, 행복에 대한 강박증을 보이는 이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위험한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다고 정유정 작가는 경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행복의 무서움은 무엇인지 완전한 행복에서 만나보시죠.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모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 12번째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투게더 책방지기 군고구마입니다. 오늘 저희 책방에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투게더 책방에 처음 오게 된 파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여러 번 찾아오고 있는 왕방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투게더 책방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투게더 책방에서는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희 투게더 책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된 책이 2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완전한 행복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파랑님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완전한 행복이 수필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거려나 했는데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원래 수필인 줄 알고 봤었다는 거는 뭔가 이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셨고. 어떻게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완전한 행복? 알겠습니다. 왕호빵님은 왜 이 책을 고르셨나요? 저는 저번 독서 후기 클럽 때 그 마지막 그 설문조사에서 이 2책을 실제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미래에 대한 책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책이어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는 안 보고 싶어서 그냥 이거와 완전히 무관한 이야기인 완전한 행복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구 씨는 이제 이 책을 왜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SNS가 굉장히 필수가 거의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기애가 굉장한 뭔가 트렌드로 나타나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당연시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내지는 거부감이 저 스스로도 일단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전공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렵고 딱딱한 텍스트를 주로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좀 가볍고 재밌는 책을 좀 읽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볍게 몸이 풀린 것 같으니까 이제 본 질문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완전한 행복에는 자기에 빠진 유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왕방빵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때 유나가 그 할머니 집으로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일어났던 그 제인과의 불화, 다툼이 묘사되었던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점이 개인적으로 그 유나의 성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면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됐고 지금까지의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도 받아서 이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이야기를 해오면서 유나가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만 그 표현이 돼서 그러니까 겉표면만 보고 있는 느낌인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실제 본성을 보게 되는 장면이라서
확실히 긴장하면서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적나라했던 것 같아요. 아, 어른이 된 유나는 그래도 사회적인 제스처랑 이런 음. 것들을 배웠는데 어린 시절의 어떤 광기 같은 것들이 확실히 되게 날것 같은.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전달돼가지고 이 여기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진구 씨는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유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파괴하는 장면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여러 장면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네, 장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 그 전개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나가 지유가 숨겨놓은 아빠 인형을 찾아서 혼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폭력도 많이 묘사가 되어 있고 나타나 있다 보니까 되게 가장 계속 여운이 길게 남았던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파랑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유나가 은호를 술에 실어서 강가로 갈 때 혼잣말을 하면서 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호의 입장에서 일단 얼마나 무서울까. 몸도 말을 안 듣는데 유나도 또 혼잣말도 하고 또 그 혼잣말을 들으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이 여자가 진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유나의 솔직한 속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을 넘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행복이란 이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죄송합니다. 사실 문과고요. 농담 삼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이란 게 살짝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가벼운 농담도 주면서 이제 그런 불행이나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 자체가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번엔 파랑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스르르 잠에 든 상태일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생각해 보자면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고 현재를 이렇게 즐기면서 내일을 막 기대하는 그런 게 가장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을 하면서 과제랑 성적이랑 수업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런 상태를 많이 느끼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확실히 과거에 쫓기거나 미래의 꿈을 쫓아가려고 이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가장 알찬 삶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완방빠님은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불행의 전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평정심 혹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행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불행이나 행복이나 살짝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이란 건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단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순간이 반드시 끝이 나기 마련이고 그 끝나고 난 뒤에 오는 이상한 허무함과 그 낙차 때문에 오는 불행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불행의 전조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진구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행복이란 건 적당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욕심내지도 무언가를 벅차하지도 않는 딱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란 건 행복하지 않을 자유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행복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행복을 찾는 것도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행복이 아니고 타인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더불어 나한테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까지도 모두 행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이란 건 너무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고통인 것이 누군가에겐 행복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행복이란 건 본인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스스로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완전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이게 완전한 행복이고 그럼 그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은데 각자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먼저 하실? 저는 완전한 행복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한 행복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들려요. 왜냐하면 마치 뭐 슬픔, 기쁨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순간 행복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일상 속에서 어떤 틈이나 혹은 어떤 괴리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일종의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관념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란 거는 좀 모순적인 말이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 어휘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혹시 그러면은 진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왕빵빵님께서 완전한 행복이 모순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완전한 행복은 동어 반복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건 뭔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제는 뭐 밥을 못 먹어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오늘 밥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나는 거기에 완전해질 수 있는 요소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네, 그렇게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무언가 내 스스로를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행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함을 느낀다는 건 내가 무언가 완전하다는 상태라고 전 그렇게 느끼고 네, 느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그냥 행복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네. 우리는 행복할 때 항상 완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할 땐 항상 뭔가 완전하지 않았을까?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느끼는. 확실히 또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은 파랑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완전함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상상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천국에 가야지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이 돼요. 죽어서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세상은 고통인 거예요. 저희 인생은 고통인 거죠. 너무 불교스러운. 끝이 행복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그 완전한 행복이랑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지만 이제 마무리 질문 진짜 마지막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에 가장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한번 정해볼까 해요. 제가 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가끔씩 말씀을 드렸죠. 해시태그를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 혹시 준비되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해주세요. 완전한 행복. 이 책을 정의를 하자면은 해시태그 겨울. 뭔가 겨울에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읽었을 때 뭔가 겨울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이거 겨울 추운 날 읽으면 조금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겨울이라고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가 할까요? 네, 왕호광님은 해시태그로 아프지마 도토 잠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프지마 도토 잠보. 저는 해시태그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두 가지가 궁금했고 한 가지가 떠올랐기 때문에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 가서 잘 살아. 두 번째는 제인이 눈은 어떻게 됐어? 세 번째는 완전한 행복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해시태그 3개로 모든 게 정리가 된 느낌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서. 이것으로 투게더 책방의 12번째 영업을 종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책방에 단골이 되어주세요. 좋은 책이 입고되면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